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4, 5강까지 이 수련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시 오늘은 한번 쉬어가겠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세상 이야기 중에 지금 한참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게 이제 대법원장 이야기입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 판사의 우두머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내부 직원이 이제 하나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그 대법원장을 비판하지 않는 법관 대표회의 그들을 이제 양아치 집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만요. 그래서 이게 양아치가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이 세상 얘기 중에서 한번 아주 재밌는 이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30년 동안을 이 군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원래 제복이라고 하면 군인, 경찰, 그리고 검찰, 그리고 조폭 집단, 그리고 기자 집단, 요 5개의 집단들은 말이죠. 대부분이 하는 일이 그저 살리는 일이 아니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 살의 기운을 가지고 움직이는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 명리학을 보면은 즉 말하자면 이 5개 집단은 거의 운명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저 기자들은 펜으로서 죽이고요. 그리고 군과 군경은 총칼로서 무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검찰은 우리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들하고 똑같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문명의 프로그램의 이 합격. 그죠? 우리 어떤 같은 명을 갖고 있다더라도 상격, 중격, 합격이 있는데 합격이 주로 이제 조폭입니다. 이렇게. 그 이제 군경은 중격이고요. 상격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머리를 쓴 기자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이제 알고 지냈던 그 신동아에 기자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양반하고 저하고 이제 이 도판에 이제 사이비들 잡아내느라고 합동해가지고 제가 투고하고 또 이제 그 기자는 직접 현장에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써서 이제 사이비 척사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기자가. 우리나라 조폭의 역사에 대해서 썼죠. 그래서 이 조폭의 역사에 한번 책을 써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출판 기념회 자리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주먹들이 다 모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주먹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인상 깊은 사람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해방 전후로 전설적인 주먹이 김두한이죠.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세를 타고 영화로도 장군의 아들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이 김두한 이 주먹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천안에 있는 그 씨름 선수 출신 조일환 씨라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그때 이제 이 조기자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주먹들의 세계와 그들이 갖고 있는 관계관을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양반이 정의하는 조폭과 건달과 그 양아치, 이 규정이 참 재미있어가지고 오늘 그 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이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에 있는 법관 대표자들을 갖다 양아치라고 표현했는지,
이 양반이 규정하는 이 주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일단 건달을 최고상위로 치더라고요. 건달을 하면 건들건들 한다고 해서 건달이 아니고요. 국가를 건설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규정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은 애국 건달들입니다, 이게. 즉, 김두한이가 일본 놈들한테 일본 야쿠자들을 갖다 잡아 조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먹으로 이겼듯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주먹들을 자기들 스스로를 건달이라고 한답니다. 그 왜 우리 가끔 주먹들이 단지 하잖아요. 손가락 자르면서 이제 머리에 애국가 띠두르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항의하는 뜻으로 뭐 그런 단지도 하고 손가락 자른 작업 이거 하면서는 이런 애국자적 집단 주먹을 건달이라고 자기들은 한답니다. 그 조혜란 씨 스스로는 자기는 애국 건달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조폭들이 있잖아요. 이 밤의 세계의 질서를 잡는 사람들, 이런 질서를 잡는 사람들을 자기들 말로는 이제 조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조직으로 관리하는 폭력이라고. 근데 아주 재미있게도 군과 경찰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은요, 이 조혜란 씨 말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출판 기념회에 축사를 하면서 한 소리입니다. 이거 군과 경찰은 국가가 관리하는 조폭이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 따라가는 이제 이 양반이 어둠의 세계에서 주먹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상당히 이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폭력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권이 관리하는 폭력이죠. 저도 이제 그 폭력 세계에 가담을 하고 있다가 나온 사람이니까, 군복을 입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막 군복을 벗을까 말까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군복에 대한 모독이다,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제 나름대로 이 아집이 생겼었는데, 이 세상을 밑에 흐름을 흐르고 있는 이 메트를 보니까, 이야, 이 양반 세상 오래 살더니 거기서 지혜가 생겼구나. 국가가 관리하는 폭력이 맞습니다. 조폭 집단의 논리나 제복을 입고 있는 군경의 논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됐는데, 이 상명하복, 모두 내리사랑,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하가 잘못했으면 상관이 책임을 지어준다 하는 논리, 조폭의 생리와 지금 우리의 생리는 거의 군복의 생리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검찰도 이 군복 생리와 비슷해가지고 상명하복, 뭐 검사 동일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마는, 뭐 그런 군, 검, 경, 조폭, 기자 이 5가지 직업군들이 상중 하격으로 각각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도둑놈이 없으면 경찰은 절대 존재하지 못하고 범죄자가 없으면 검찰이 존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서로 먹고 먹이고 하는 먹이 사슬이 공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을 갖고 왔다 그러죠. 기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좋거나 인간이 일어나고 있는 본받을 일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요. 사건이 클수록 자기들은 장이 섰다고 합니다. 이게 큰 장이 서야만이 그 사건을 뜯어먹고 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혜란 씨가 하는 게 중에 아주 재밌는 비유가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양아치는 말이죠. 조직도 없고 독각자 도생을 하면서 힘없고 가난한 놈만 골라 다니면서 거기서 삥 뜯어먹고 사는 아주 인간 말종들을 양아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조폭의 생리를 쭉 썼던 이 책 출판 기념에서 조폭 잡는 아주 유명한 함성희 검사부터 해가지고 검찰 관계자들도 많이 왔었는데 그들에게 부탁을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국가 건달들은 잡지 마시고 조폭들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아치는 무조건 잡아 조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덩치 먹고 사는 못된 놈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조이란 씨한테 이 건달들의 세계도 구분이 확실히 돼 있구나 하는 재밌는 사연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 양아치 표현을 듣고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에 있는 법관 대표자 회의, 그들 대표들이 전부 다 김명수 심어놓던 사람들이라 그러대요. 근데 그들을 법원 직원이 법복을 입은 양아치라고 표현한 게, 이게 참 자기 개인,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났을 때와 안 났을 때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요것들을 양아치라 표현한 게, 조이란 씨가 정의한 이 양아치라는 내용하고 참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속으로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느 누구든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자기의 생존 방식은 각각이 다릅니다. 양아치를 하든 조폭을 하든 건달들을 하건, 그리고 법복을 입었건 검찰복을 입었건 군복을 입었건 경찰복을 입었던 간에 국가가 관리하는, 그리고 국가의 통제 밖에 있는 이런 어떤 폭력과 어떤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양아치 성격을 내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상격에 있는 운명론자들은 하격에 있는 얘들을 갖다가 잡아 조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의 공생 관계를 이루는 건데, 이 양아치 표현을 가만히 듣고 요즘 이리 보니까 통상 제 친구들 하는 소리는 나라가 산적이다 소리 많이 하거든요. 국가가 세금을 많이 따붙었고 별별 욕먹을 다 뜯어 집어뜯고. 그런데 하다 떠들 데가 없으니까 지금은 법 자체를 아예 고쳐가지고 그 법을 이용해서 뜯어먹는다. 그래서 나라가 양아치 짓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야, 어떻게 국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법복을 입은 양아치뿐만 아니라 정치꾼들까지도 같이 양아치 짓을 하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지구별 여행을 하면서 이 생존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각각의 처세술이 있습니다. 밥 벌어 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대하는 방법, 이걸 처세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차 운전을 하다가 핸들을 거기 놓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요, 제 자신의 처세술을, 소극적인 처세술입니다. 이놈의 서울 시내가 언제부터 이 도로가 이게 50km 이하로 갔다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게 좀 이 운전을 와일드하게 해가지고 카레이스 수준으로 운전을 하는 이 버릇이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과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규 위반 벌금만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냅니다. 걸리타면 날라오고 얼마나 집사람한테 많이 뜯기는지. 제 스스로 가만 보니까 이 국가가 양아치 짓을 하면은 이게 저항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저항과 소극적인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도인의 가장 기본은 남을 바꾸라 하기 전에 내가 바뀐다. 이게 도인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끝까지 끝 운전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주로 이 룩색 하나 짊어지고 버스 타고 이 택시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실제 더 쌉니다. 이 교통비가. 다른 것들 제시고 벌금 안 내고 국가가 하는 양아치 짓거리 삥을 안 뜯기잖아요. 근데 세금 뜯기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별별 세금 목소리 다 날아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술과 담배도 그냥 세금을 잔뜩 붙인다 그러대요. 값 올려가지고. 그 소주값 올리고 담배값 올리고 하는 이거. 진짜 뜯어먹을 때 이런 데는 뜯어먹으면 안 되죠. 아무리 양아치라 하더라도요. 노점상 할머니, 콩나물 파는 할머니 이거 코 묻은 걸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이 자리세도 받으면서 이제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걷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은, 상점 하나 얻을 돈 없는 그 노숙 할머니, 나물 뜯어 파는 할머니 돈 뜯어먹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에. 그런데 그 법이란 명목하에 소주값 올리고 담배값 올려가지고 이 양아치 짓을 한다.
우리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사관학교 동기들은 적극적 저항을 합니다. 구국 동지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가지만, 저 같은 도인들은 아주 소극적 저항밖에 못하거든요. 에라, 술 안 먹으면 되고, 담배 안 피면 되고, 벌금 안 내면 차 운전 안 하면 되고, 남을 바꾸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면 된다. 가장 세상에 힘든 일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한테 뺏어오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 쉽게 하는 사람이 마누라라 그러죠. 집사람은 그냥 서방한테 있는 돈 뜯어오고 잔소리를 통해서 자기 생각도 조정하는 게 이제 쉽게 하는 사람이 마누라라 그러는데, 이게 국가가 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아치 짓을 하니까 그 조혜련 씨의 마지막 말이 생각납니다. 양아치는 결국 지 스스로가 양아치 짓을 하다가 끝이 나더랍니다. 이렇게. 이거 제가 스스로 모든 운명은 내가 결정하고,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죽고, 이 세상 삶의 모든 방식은 내가 선택의 결과로서 계단적으로 쌓아 올라간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삶에 우리 규정하는 것들인데, 양아치 짓을 하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가장 합격 양아치를 통해 가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너무 저주가 심했나요? 네, 삥 뜯어먹지 맙시다. 우리 정치인들, 권력자들, 자기 자신이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망칩니다. 오랜만에 세상 이야기 한번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